않는 우리의 강대장, 교과 연계 특성은 재미업, 저희 팀 학생분들이 여러분들의 교과 연계 도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으러 와주세요. 원주 문화예술을 아는 분이 우리들의 얘기를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청소년 테이블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 담당자 김세롬입니다.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은 원주 권역 청소년 18명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크게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약 10주의 기간 동안 지역 문화를 탐구하고 내가 살 지역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2번의 워크숍 과정을 통해 친구들이 직접 환경, 책, 문화예술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하고 친구들 스스로 관심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약 10주의 과정을 지내온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요. 그중 원주시 부시장님의 응원 영상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우리 원주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노력해 주시는 청소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36만 원주 시민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원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미래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을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에는 키워드에 맞는 지역의 활동가가 퍼실리테이터 역할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환경 테이블에는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원종숙 사무관사님이 있고 사무관사님은 21가지 실천 사업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원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 테이블은 전지적 환경 시점이라는 팀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은 신천들로 원주의 환경은 지속 가능할지도 라는 주제로 친구들이 10주의 과정 동안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친구들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원주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저희는 환경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모여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환경 메시지를 담은 환경 포스터를 만들어 101명의 원주 시민들에게 공감 투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공감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소희가 우리의 환경 포스터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도 환경 캠페이너, 우리가 그린 환경 포스터 이야기를 발표할 함소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분리수거, 에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과 같은 단어들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한 횟수에 비하여 우리들은 앞과 같은 단어들을 굉장히 어렵고 막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담배꽁초 하나, 빨대 하나, 비닐봉지 하나가 설마 지구를 파괴시키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착각들을 없애기 위하여 우선 환경 포스터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포스터는 제가 그린 것인데요. 이 포스터는 인간이 지구에게 해를 입혀서 지구의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을 게임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제작한 포스터들은 사소한 것도 다시 보면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내용부터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포스터를 보시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을 소희의 포스터 하나로 다 없애버린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 소희가 앞에서 말한 업사이클링이란 무엇일까요? 스포츠? 최신 유행? 이 궁금증을 서영이가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레시피 업사이클링에 대해 발표할 환경팀 최서영입니다. 혹시 9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9월 6일은 9와 6이 서로 거꾸로 하면 한 숫자가 되어 순환의 의미를 담는다는 뜻에서 자연순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연순환의 날을 맞아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요. 총 3가지의 제품 중 마리모 유리병 집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이 활동 후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업사이클링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 역시도 잘 몰랐고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업사이클링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하여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만드는 것인데 쉽지 않아 보였고 재료 준비조차 번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굉장히 간단했어요. 유리병 집도 단지 유리병 안을 작은 피규어나 예쁜 조약돌로 꾸미고 마리모를 넣어주고 물만 넣어주면 됐거든요. 정말 간단하지만 환경에 도움이 되고 마리모까지 키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은 업사이클링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업사이클링을 보편적으로 실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체험한 것처럼 이러한 키트가 조금 더 보편화된다면 사람들이 쉽게 업사이클링을 접하고 환경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영이의 발표를 들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업사이클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네요. 그럼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개운동에 가면 상지여고 있고 큰 도로 있고 매연 있고 여가시설 없고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안녕하세요. 개운동 마인드맵에 대해 발표할 안서연입니다. 저는 개운동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지역을 개운동으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개운동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운동은 큰 도로와 다른 지역과 접하는 도로가 많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도 많고 학교도 많아서 생활이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개운동은 단점 또한 많이 존재하는데요. 큰 도로가 많은 만큼 매연이 매우 심하고 주정차가 매우 많습니다. 주거 공간이 많은 데 비해 녹지와 공원이 원주천 일부와 도말 어린이공원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쉴 공간과 여가 생활을 할 공간이 부족하고 개운동을 대표할 만한 여가 시설 또한 매우 부족합니다. 저는 개운동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부족하고 불편한 점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점이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문제를 느끼고 있고 문제를 탐구해보고 싶다면 마인드맵을 그려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저도 한번 제가 사는 동네의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봐야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계동, 우리가 아는 게 다일까요? 키워드로 알아본 단계동 마인드맵,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계동 환경 마인드맵을 발표하게 된 문보경입니다. 저는 여행을 가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을 향할 때마다 터미널 주변에 널린 쓰레기와 담배꽁초, 음료가 그대로 들어있는 채 굴러다니는 일회용 컵들을 보고 불편한 느낌을 받으며 가슴에 응어리를 담고 여행에 나서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인 원주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동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동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어 공원 조성은 잘 되어 있는 편이며 AK백화점, 분위기 좋은 카페, CGV 그리고 20대가 즐겨가는 펍 등 상가가 발달해 기분 전환, 여가 생활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겨울마다 장식하는 조명들은 밤의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데요. 하지만 새벽까지 계속해서 켜져 있는 아름다운 조명들은 빛공해의 주범이 되고 시외버스 터미널 뒤편에 있는 많은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불빛도 또한 그렇습니다. 비교적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흡연구역은 바닥에 담뱃재와 담배꽁초를 늘리고 담배 냄새로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해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은 단계동은 사람들의 심기는 물론 환경을 겸비해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특정한 곳에 주로 버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거리에 쓰레기통을 여러 개 용량이 큰 것으로 배치해 본다면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도 더욱 지속 가능한 단계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엔 아름다웠던 단계동의 이면을 본 것 같다.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럼 이제 우리 동네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송민이가 만든 무실동 지속 가능할 지도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시 무실동 지속 가능할 지도를 소개할 1학년 8반 심소민입니다. 평소 무실동에 환경적인 문제가 매우 많다고 생각했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면 무실동 또한 지속 가능한 동네가 될 것 같아서 무실동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실동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있으신가요? 보실러시요. 네, 맞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롯데시네마 거리는 무실동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로 유명해 일명 학생들의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무실 롯데시네마를 빨간색으로 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무실동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실동 롯데시네마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리에 널려져 있는 카페 쓰레기, 휴지, 그리고 담배꽁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카페뿐만 아니라 음식점마저 테이크아웃 문화가 형성되면서 길거리 쓰레기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롯데시네마의 옆 건물에는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8년 서울시는 스타벅스와 협력하여 길거리에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고 그 결과 재활용률이 증가해 분리 배출의 효과까지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쓰레기통이 만난다면 롯데시네마는 전보다 더욱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실동을 제외한 다른 동네에도 여전히 환경 문제가 존재합니다. 공원숲을 조성하고 올바른 시민 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지면 원주시가 환경적이고 깨끗한 시민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제 차례가 왔습니다. 비록 학생인 제가 원주에 필요한 환경 정책을 당당히 제안합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은 한 사람 한 식물 키우기입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책 읽기를 모티브로 한 정책입니다. 처음에 어떤 정책을 제안할지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주신 원주시 환경 관련 조례 현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조례가 도심 속 녹지 공간 형성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잘 관리가 안 돼서 더러워진 공원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생태공원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린 한 사람 한 식물 키우기라는 정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공공토지를 지원해준다는 전제하에 시작됩니다. 처음 단계로는 지원받은 상품권이나 지원금으로 씨앗을 삽니다. 그 후 원예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섭외하여 식물 심는 법을 이 정책의 참여자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참여자들은 한 공간에 식물을 심게 되고 나중 식물 관리는 노인분들의 일자리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 정책의 가장 핵심은 시민 참여자가 직접 식물을 심는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만들었든 생태계 보호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이 직접 식물을 심는다면 생태계 보호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회와 단지 조성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환경 캠페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앞의 정책과 같이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상품권으로 씨앗을 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직접 산 씨앗을 각자 집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되고 공기 정화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캠페인 이후에는 상품으로 보상을 하거나 개인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을 열어볼 생각입니다. 이처럼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둘러본다면 이 사회에서 환경을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하고 어떤 점이 소홀한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지적 참견 시점 환경 활동을 하면서 함께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친구들과 3가지의 랜덤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가장 큰 환경 문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서연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을 위해 본인은 평소에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있나요? 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 배출, 텀블러 사용 등 기본적인 것도 실천하고 있고 한 환경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영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는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이나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은 온라인 수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곤 합니다.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그로 인해 학업 성적과 연관이 되다 보니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6명의 친구들이 10주의 기간 동안 많은 활동을 했던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저도 최근 들어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공감 가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이야기해줘서 아차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전지적 환경 시점이라는 테이블 과정을 통해 더욱더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주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더욱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지적 환경 시점 친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가 나의 날개 되어준다면 많은 바다를 건널 것